반갑습니다. 국고처일부 송관종입니다. 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융시장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시적인 소나기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나기가 내렸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맑습니다. 그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은 조만간 안정을 찾아갈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요걸 이제 오늘 국고처 일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주고받기식 공격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미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드론으로 반격을 했죠. 자, 국제 금융시장은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전쟁 나는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금들은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최근에는 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해지고 어떤 섹터가 좀 약해질까요? 일단 이 중동은 이제 전 세계 화약고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항공이나 크루즈 업종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델타 항공이나 이런 쪽은 하락을 했었죠. 자, 반면에 국제유가가 치솟게 되면 에너지,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 금 관련주들 이렇게 조정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백스 에너지나 오리덴탈, 로키드 마틴 이런 쪽은 강세를 보였다. 자, 그렇다면 미 증시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아래 꼬리가 살짝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미 증시는 제가 지난번에 21선 근처까지 음봉이 툭 떨어지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FOMC 회의죠. 자, FOMC 회의에서 파월은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로 자신의 속내를 내비칠 건가,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파월을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흔들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롯한 본인의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 파월에게 인플레이션 통제가 됐다,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입장을 하고 있고, 대신 이번에 파월은 그렇게 트럼프의 친화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이후에는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내릴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젠다, 뭐 관세, 또 이민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실업률은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업률 중간값은 4.3에서 4.4 이 정도로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펼치다 보면 요거 때문에 뭐 PC나 이런 부분이 다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 뭐 지난번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로 어떻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지 이게 중요하죠. 자, 파월은 일단은 데이터 의존형 기조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좋아. 지난번에 PC나 이걸 통해서 일단 인플레이 기조는 완화됐어. 그리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고용시장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다만 관세나 또 재정 적자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충격을 흡수하다 보면 우리는 당분간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논조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점도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밑박을 깔게 됩니다. 점도표는 가이드일 뿐이지 우리가 금리를 그까지 내리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는 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파월을 바꾸네 마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파월이 바꾸더라도 내년에 금리는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커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당분간은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우리 수급이 단기적으로 꼬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선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은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은 약간 좀 인내가 좀 필요하다. 전략적인 인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거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는 약간 회복이 되는 지난번엔 좋지 않았는데 지난달에는 이번 달에는 소폭 개선이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산업 생산은 관세 충격 때문에 약간 후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미 증시의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다음 주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일단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 박스권 등락을 말씀드렸고 21선 아래로 운봉이 툭 떨어지는 건 조심해야 된다. 요 말씀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21선 아래로 운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요건 정상적인 흐름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주봉인데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입니다. 21선 위로 지금 최근에는 5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 8주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한 1, 2주 정도는 이제 작은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눌러줘서 21선에 안착하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1선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적당하게 조정을 마무리하느냐 이런 정도인데 일단 20선 탄력이 둔화됐으니까 올라가도 반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치고 올라간다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21선을 축으로 해서 좀 빠지겠죠. 근데 빠지면 또 여기서 19,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데 아주 좋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며칠간은 조정이죠. 아무튼 약간은 약세 기조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세 기조를 이어가는 구간 내에서 저점이 잡히고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 자, 수급상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던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는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줄곧 잘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음봉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급락은 나오질 않아요. 일시적으로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반등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이제 약간 약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반도체 업체죠. 자, 반도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가야 할지, 왜 반도체가 좋은지 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2차 전지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이 좋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학회 모멘텀이 일부 종목에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방산이나 또 스테이블 코인 요것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치고 올라가고 또 남북 경협주들은 일시적으로 한번 움직였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과 또 푸틴의 밀착 요것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소환은 받기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약간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 움직임도 나오겠죠. 근데 전체적인 기조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는 반짝 반등 이후에 약간 눌림목을 주죠. 자,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미 사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또는 거기에서 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마나 섹터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게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시장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국제 정세. 자, 국제 정세 흐름 따라서 시장이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란을 때렸는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피해가야 될 업종 그리고 유망한 업종 그리고 유망한 업종 중에서도 또 미리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 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정의 심장을 향해 날아간 미사일 이런 이제 타이틀로 보시면 일단 6월 달에 갑자기 핵 협상을 잘 진행을 하다가 그동안 특별한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깊숙한 사막 지하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뭐 나탄즈 핵 미사일을 정밀 공격했는데 동시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 두 사건은 단순한 테러일까요? 아니면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시판 위에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런 체크메이트였을까요? 자, 일단 이걸 알아보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숨막히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 게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같은 중동 나라인데 서로 니캉네캉 잘 살아야 되는데 국교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일단은 서로 결이 다른 거죠.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그 자리에 왔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게 살아남게 해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옥신각신하고 항상 이제 안 좋은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이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제거를 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원전을 공격할 때 스탁스넥이라는 원 바이러스로 공격을 하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 개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딱 하나죠.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것은 피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뭐 나탄즈 핵미사일을 F-35 스텔스 기전투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 또 수비대 총사령관 공격을 위해서 드론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드론 쪽은 앞으로 현대전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런 그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실은 전투기 조종사는 뭐 일단 자기 목숨을 담보로 또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목숨이 들어가지 않고 또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 드론 요것 때문에 상당히 현대전은 이 드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트럼프도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제 드론 기술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드론으로 우리를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현대전에서는 드론의 중요도가 아주 높아지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드론 관련주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여요. 최근에 뭐 JCN 시스템이나 이 정도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잘 안 움직이는데 요게 좀 진행이 조금 더 되고 드론 고객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게 과연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던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CIA나 모사드가 공격을 해서 이 작전을 수행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우리가 공격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핵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축적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지금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에 있는 요건 이제 핵 분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농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도 그렇잖아요. 비타민도 각 물질에서 뽑아가지고 그 야채로 먹으려면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것을 이제 먹기 위해서는 그 약으로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라늄도 농축을 해서 해야만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60%까지 이제 농축할 수 있고, 그래서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지금 하메드 카셈이 이란 내부에서 보면 정치 구도에서 중요하게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면 권력 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시설을 공격하고 또 주요 인사를 공격했던 것은 너무 핵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IAEA 사찰을 바라고 하는데 사찰은 받기 싫고,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제거를 하고 또 그 시설을 공격을 한다, 이런 거죠. 또 하나의 그 외교적인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일단은 사우디가 그 전에는 그 중국이나 이란하고 이제 상당히 좀 사이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우디 입장은 사우디는 이제 원래 영공 서열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그 왕위 계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촌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뭐 죽이고 또 가두고 뭐 재산 몰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빈살만이 왕이 올라섰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그 네옴시티를 이제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성공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바이든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 사이 큐시너가 이제 사모펀드를 할 때 2조 달러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빈살만 괜찮았는데 나한테 투자도 했어요. 장인어른 좀 잘 좀 해보죠. 이런 식의 어떤 밀착 행보가 나왔겠죠. 그래서 사우디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했을 때 사우디가 좀 도와주고 편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미국 또 사우디가 공조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제 상당히 좀 호전적이잖아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 근데 상당히 호전적인데 여기서 사우디가 좋아지고 하면 좀 기가 세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리스크보다는 일시적인 리스크일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이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됐고, 또 과연 이 파급력이 얼마만큼 깊어질지 요건 알겠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이란이 좀 더 강도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군 기지를 때렸을 때가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어차피 내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한 대 맞을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이제 감안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국민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데, 요걸 이제 외국으로 충격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그런 선행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는 리스크는 아니고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게 촉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은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투자라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연인들끼리. 근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친구한테 뭐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도 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헤어지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대면 하다가 아주 사소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다가 서로 헤어지는 그런 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꼭 그런 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탄력을 잘 받았는데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하필 이 시기에 조정을 받았냐?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저는 이제 양털깎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털깎기가 뭐냐면 유대계 자금이 잘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원조를 해줘서 그 나라가 부흥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팔고 자신들이 다 팔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악재를 만들어서 흔듭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숭빙의 화폐 전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트럼프의 행보를 보게 되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헛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막말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만 배후에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그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장이라는 게 큰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금은 최근에 뭐 관세 이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또 저점에서는 어떤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또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야 그럼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계속 좋아지네.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뭐 히토류를 수출해. 그럼 우리가 반도체 규제 제한할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좋아지는 듯 했잖아요. 근데 다 이런 게 바로 쇼일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글로벌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고 우리도 너무 달렸어요.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갖지 말고 그러나 이런 시기를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 시장은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 그래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거나 뭐 최소한 횡보 내지는 하락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국제유가는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폭등할 때는 뭐 한 다음 주까지는 그런 여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뭐 100달러 넘어서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떤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 업종이 잘 치고 올라갔다가 탄력이 약간 둔화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을 봐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죠. 쉬었다가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관 외국인들 야 이게 관세 협상 잘 진행이 되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쳐지지 않아야 돼. 왜? 만약에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떨어지게 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만큼만 투자를 하자 해서 뭐 SK 하이닉스 좋잖아요. SK 하이닉스 산 사람도 있겠고 또 저거 너무 올랐네. 그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사자. 이런 물량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은행주들은 잘 치고 올라가긴 하지만 주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또는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죠. 근데 글로벌 리스크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입게 되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아지고 자, 요런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급상으로는 좀 약간 위축이 될 수 있다. 근데 지나치게 위축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 불안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건 내가 중간에 따라갔는데 여기서 푹 빠져버리게 되면 또 질책을 당하겠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도 이제 물량을 좀 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나 이건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주야 장천 말씀드리죠. 그래서 방산주, 에너지주, 그리고 운송이나 화학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을 했고,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치고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쪽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일단은 잘 치고 올라갔던 대형주들 있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정유, 에너지 요거는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원유 공급이 안 좋아지게 되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 이제 정제 마진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정유화학주들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걸까요? 요 석유나 LPG 판매점들, 천연가스 판매점들, 이런 기업들이 그냥 실제적인 수익보다는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죠. 근데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올라가면 그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뭐 매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가진 자들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면 좀 팔아주는 게 좋고, 해운은 조금 이제 막 한꺼번에 막 급등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그쪽에서 이제 많이 원유를 수송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란은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걸프만에서 보면 그 좁은 지점 여기가 이제 이란이 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항상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긴장감이 약간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북극 항로 있죠. 빙하가 녹고 트럼프가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남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고, 그렇다면 해운이나 운송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봐야 된다. 자, 방산주는 어떨까요? 지금 세계 곳곳이 화약고죠. 뭐 중동, 우크라이나, 또 북한도 이전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지만 북한이 덥석 받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용 관련주나 방산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국고초를 통해서 요 이제 전통적인 방산주들을 좀 봐야 된다. 대신 바로 당장 승부는 안 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매수를 했다가 그게 현실화됐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론 관련주는 잘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한번 이제 세게 움직이겠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도 드론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우리 정부에서 야, 그럼 드론 사람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나 식량안보 관련주들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만 볼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튀어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정점에 달한다면 그때는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쪽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반도체, 바이오, 또 뭐 원전이나 이런 쪽을 봐야 되겠죠. 자, 빠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업황 왜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고 수출도 증가를 했었죠. 지금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기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고, 또 정부도 이제 대규모 지원책 발표하죠.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중국을 통제한다,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살리자. 그래서 뭐 33조 투자를 하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면 소부장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냐?
고부부가 같이 PCB 업체 또는 반도체 뭐 검사 장비나 소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주로 살펴보시면 되겠다.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였고 옐로우 칩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구간이고 또 이제 스몰캡들은 좀 시차를 두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관세나 또는 글로벌 긴장감이 고조될 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 어딜까요? 바이오라는 얘기죠. 우리가 난리통에도 주사 맞고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떨어져도 이쪽은 성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SC 제형이나 이런 어떤 플랫폼 이중항체나 이런 기업들이 잘 올라가는데 사실은 세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몇 종목 제한되고 또 나머지 종목은 십시일반으로 좀 따라가는 구조. 이제 요게 최근에 시장에 나타났던 거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잘 보셔야 하고 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클리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바이오 USA에서는 그 우시바이오가 출격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뭐 CDMO 사업 업체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ABL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죠. 여기에 추가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좋다. 그리고 IPO 때문에 기관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내기 바이오주들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쭉 보시면 그나마 이제 좋은 종목들 제가 좀 뽑아서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튼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비열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데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제 난리통에 영웅이 난다, 난세에 영웅이 나고 난리통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유가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뭐 공략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거래가 좀 많고 이런 섹터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단기로 공략하고 주도주나 성장주에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알테오진을 저는 1000% 올라갔다가 최근에 눌러줘도 866%죠. 가히 꿈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투자자들에게 공략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풀 베팅을 해야 돼요. 서울대 나오신 또 미시간대 교수까지 하시는 저희 그 경제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찔끔찔끔 먹어서는 돈이 안 된대요. 한 방 딱 제대로 베팅을 해서 크게 먹어줘야 된대요. 저도 ABL 바이오를 풀 베팅을 해서 지금 3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제2의 알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내 자금이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있다면 또는 종목이 많이 물려 있다면 아주 작은 자금을 가지고 하루에 5%만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첫째 달, 둘째 달은 원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넷째 달부터는 4천만 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4천만 원이 됐다면 5%만 내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알테오진이나 ABL 바이오 이런 걸 베팅을 하는 전략이 좋다. 이게 제가 쓰는 리포트인데 매일매일 씁니다. 안정적인 종목, 수급이 붙는 종목, 또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해서 요걸 이제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또 요날도 또 제시를 해드렸고 해가지고 지금 한 6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약간 탄력은 둔화됐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일부 좀 차익실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또 넷플릭스가 손을 잡고 요 콘텐츠를 이제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럴 때 항상 요런 때는 거래가 없어서 공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나 3일 정도 쉬어가면 그 다음에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상승 출발도 약했단 말이야. 한 2, 3%, 3%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공략을 할 때 9시 3분, 6분, 7분에 공략을 하면 상한가를 기록하고 상한가를 무너지면 무조건 일부를 차익 실현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불기둥이 발생하면 얘는 하루 쉬었다 가고 쟤는 3일 쉬었다 가죠. 요 패턴을 잘 익히신다면 어떤 장에서도 맞는 기처럼 활용할 수 있죠. 이 비법을 조금 있다가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해서 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눌림목에서 사면 되죠. 이렇게 9시 3분, 6분, 7분이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당일날 한 20%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해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간단하죠. 저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수해서 대부분 치고 올라가는 확률이 리포트 상으로 보면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도는 거의 꼭지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급등 나오면 팔면 돼요. 봉 5개 내지 10개 올라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21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매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매도의 기술도 싸움의 기술이 있잖아요. 매도의 기술도 잠시 후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북관계 개선이 된다. 저는 주야장천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 4일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저 종목을 공략하고 먼저 그 다음에 요거 장 막판에 공략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사서 그 다음 날 한 20% 좀 못되게 치고 올라갔죠. 그럼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팔면 되죠.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만 이런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은 미국이 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전 태양광이나 이쪽을 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원전 쪽은 이제 치고 올라가서 한전 기술 한 60% 올라갔네요. 그리고 한전 산업도 탄력을 받고 있고 이런 거 이제 미리미리 매수했다가 급등이 나오면 팔고 요 G2 파워도 이쪽도 되고 이제 ESS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 항상 기억해 주실 게 짱대 양봉 3개면 끝나요. 3개에서 5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도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유라클도 한 뭐 5, 6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SK 하이닉스 눌러주면 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 이때 바닥권에서 한 17만, 18만 원 못 돼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크지는 않아요.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중기 투자하신 분은 요 SK 하이닉스가 눌러준다면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